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여수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을 둘러싼 논란 몇 차례 보도했는데요. 최근 한 생활형 숙박시설 일부 입주민들이 용도 변경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대거 모집하고 있어서 정당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용도 변경을 위해 입주민들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가입하라는 내용입니다. 용도 변경 관련하여 권리당원 입당 신청서가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수요자분들께서는 신청서를 3장 이상 작성하여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입주자 단체 대화방에는 입당 원서를 한 세대당 3장씩 필수적으로 제출하고 한 단지에서만 2,000명의 권리당원을 모아야 한다는 내용까지 공지됐습니다. 입당 원서를 안 내면 소송 비용을 차등 부과할 수 있다는 조건까지 달았습니다. 이 같은 당원 모집은 지난주 다른 생활형 숙박시설의 입주민 총회가 열린 이후 본격화됐습니다. 한 입주자는 총회에 참석한 김회재 국회의원이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당원 가입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후 시설관리단이 당원 모집을 시작했다며 용도 변경도 중요하지만 입당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정당법은 본인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을 강요당하지 않고 정당 가입을 강요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당원 입당 원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정치인의 압박수단 용도로 하겠다는 취지가 정상적이지 않다. 개인정보를 어떤 특정 단체나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노출 우려도. 해당 시설관리단 측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도 더 이상 방관하지 말아달라.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여서 한 것이고요. 누구에게 이거를 드리려거나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는 점을. 총회에 참석했던 김 의원은 권리 주장을 위해서는 당원으로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혜 논란 속에 여수시가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이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 문제가 무리한 당원 모집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광주시는 한평군의 공식 요청에 따라 국방부 한평군과 공동으로 군공항 이전 설명회를 내일과 모레 한평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이상익 한평군수와 한평 지역 이장 반장 500여 명이, 다음 날에는 농업인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해 군공항 이전 사업 내용을 들을 계획입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한평군 광주군공항 유치위원회는 예비 이전 후보지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한평군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대응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무안군 이장협의회가 최근 군청 회의실에서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장협의회는 군공항을 무안국제공항과 통합하고 그곳에 한국공항공사를 유치해야 한다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발언은 다른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무례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국민대책위와 함께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5.18 당시 계엄군의 증언 행사를 열었습니다. 두 단체는 지난달 특전사 동지회와 한 공동선언식의 후속 조치로 진상규명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5.18 기념행사위는 두 단체를 제명했는데요. 공동선언식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0년 당시 특전사 3공수여단 소속으로 진압작전에 투입됐던 김귀삼 씨. 5월 20일 광주역에서 포로로 잡은 시위대를 구타했고 한 명의 허벅지를 대검으로 찔렀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혹시 걔가 총에다가 착각을 해가지고 여기 시비를 잡혀온 걸 칼로 찌르게 됐습니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주최한 증언식에 참석한 김 씨는 5월 21일 광주교도소 부근에서 발포 사실도 털어놨습니다. 실탄을 지급하며 주변 차량 차단을 지시해 발포 명령과 같은 것이었다면서도 구체적인 발포 지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들이 이제 실탄이 지급됐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임무는 이제 우리 교도소에 접근하는 차량, 그 차량 잡아라. 교도소 시신 안매장에 대해선 여단 본부가 처리했다며 다른 부대원의 추가 증언을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이번 증언이 진상규명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지만 시민사회의 갈등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의 사업이 진상규명 등에 도움이 안 된다며 탈퇴 선언을 했고 행사위는 두 단체를 제명했습니다. 두 공법단체가 특전사 동지회의 화해와 용서 공동선언식을 강행해 5월 정신을 실추시켰다는 이유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수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탈의 의사 표명은 평행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징계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커지는 상황 속에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서울현충원과 5.18 묘지 합동참배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광주와 전남 정치권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5.18 망언을 규탄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국회의원 19명은 성명을 내고 두 사람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과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망언이라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윤석열 대통령이 두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고 정의당 광주시당은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광주에서 발생한 수돗물 공급 중단 사고와 관련한 피해 보상 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피해 증명도 까다로워서 실제 신청은 저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남구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주민희 씨. 지난달 수돗물 공급 중단 사고로 커피 추출 기계를 가동하지 못했고 일반 음료는 마트에서 생수를 구입해 만들었습니다. 수돗물 사고 신고 대상이지만 피해 보상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보상을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시청에서 보상을 해줄 마음이 있었다면 고지서에 안내문을 같이 껴서 보내줄 수도 있었고. 수돗물 공급 중단과 흐린물로 인한 피해 규모는 2만 8천 세대에 이르지만 열흘간 접수된 보상 신청은 89건에 그쳤습니다. 홍보 부족과 까다로운 보상 절차 때문입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보상 신청을 하려면 1년치 세무자료와 월별 매출, 일자별 매출 자료 등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영세 사업장의 경우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 절차는 관공서 홈페이지와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안내됐습니다. 서류들이 너무 복잡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너무 막 복잡하다 보면 이건 진짜 안 해준다는 소리 아닌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상 방안을 안내했고 피해 증빙 서류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에 이제 우리 수도 사고 이렇게 피해 보상했던 사례도 있고 기본적인 이렇게 자료만 요구했지 이제 더 복잡한 자료는 저희들이 실은 요구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수돗물 공급 중단 및 흐린물 출수에 대한 피해 보상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가능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최근 환경부가 흑산공항 건설을 위해 국립공원 지정구역을 해제하고 설악산 케이블카를 허가한 것과 관련해 광주와 전남 환경단체들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환경운동연합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문제투성이 개발 사업들을 잇따라 허가해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환경부가 국가기관 5곳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낸 부정적 의견도 모두 무시했다며 정권의 입맛대로 판단과 결정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월이) 되면서 봄꽃들이 하나둘 개화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구례 산수유 축제에서도 이렇게 노랗게 만개한 산수유 꽃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오늘도 봄을 즐기기에 좋은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이 어제보다도 더 높은 광주 21도, 나주 20도, 강진 22도 등으로 따뜻하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모든 지역에서 영상권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곳들이 있어서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오늘 바람까지 꽤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 더욱 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4에서 1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화순 22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보성의 낮 최고 기온 20도, 구례 22도로 어제보다는 2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8도, 무안 19도, 해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4도에서 18도가 예상됩니다. 서해 남부 바깥 먼바다의 풍랑주의보는 해제가 됐지만 오전까지는 물결이 다소 높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5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